나사가 풀려도 이렇게 풀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군의 기강회의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됩니다. 육해 공군으로 아주 나사가 풀렸습니다. 해군은 얼마 전에 북한 목선 3착항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때 이미 풀려 있다는 것 나타났고요. 자, 이번에 육군 병사가 군대에서 휴대전화로 억대의 불법 도박을 했다가 적발이 됐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군에서는요, 대대장이 헬기를 이용해서 전자담배를 사다가 누구를 줘라 이런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니다. 헬기, 오토바이, 퀵서비스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평택에 있는 제2함대 사령부에서 탄약고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거동 수상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놓쳤습니다. 이 거동 수상자를 놓친 것도 문제인데 영광급 장교가 한 병사에게 야, 네가 근처에서 얼쩡거렸다고 자수해. 여러 사람 고생하잖아.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해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부기구에 거동 수상자가 접근을 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초병 2명이 정지를 명령하며 수화를 했으나 거수자는 불응하고 도주를 했습니다. 사건의 은폐를 위해 힘없는 병사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진실을 조작했습니다. 제보가 안 했다면 이 사건을 그냥 묻혀서 갈 거예요. 어제 상황으로 보면 합참무장한테도 보고를 안 했어요. 해군 총장도 자세하게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 내부에서 병사한테 조작을 해서 허위 조작을 해서 그거를 번복하게 만들어서 더 이게 큰 사건이죠. 저는 그건 예단할 수가 없지요. 지금 그래서 더 문제인 거죠. 그 사령관 말에 의하면 골프장 일반인 거라는 걸로 자기들을 확인했다고 그러면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거동 수상자가 접근하다가 초병의 검문을 피해 도망갔다라는 그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동 수상자가 도주할 때는 랜턴으로 신호를 했고 부근에서는 잠수용 물칼키, 흔히 오리발이라고 하죠. 이런 사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총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누가 지나갔는데 수화를 했는데 그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자기 근무 영역을 지키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도주를 못 잡은 상태입니다. 영관장교가 자기 부하 직원들 고생할까 봐서 그냥 그 가짜 자수를 시킨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이 있다가 바로 발각이 됐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문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최영철 의원, 지금 이 정부가 적폐 청산하고 있는데 군 관련 적폐 청산 뭐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 관련 적폐 청산 차원에서 군에 대해서 많은 자율권과 그리고 병사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고 있죠. 제가 군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예전하고는 다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병사들이 이제 저녁에 휴대전화를 많이 이용해서 게임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자율권을 많이 줬는데 그러한 결과가 결국엔 이렇게 군기가 풀리는 결과로 돌아왔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병사들의 임금을 월급을 굉장히 올려놨죠. 그래서 지금 병사들 월급이 뭐 수십만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이 모아서 어떤 병사들은 적금도 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 병영의 민주화, 그리고 병영을 더, 이러한 민주화를 통해서 병영이 더 강하게, 사병들이 더 강한 전투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에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조치가 맞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를 무조건 뭉뚱그려 떼갑니다. 10%를 의무적으로 먼저 떼주고 나머지 예산을 짜는데, 그만큼 우리가 돈도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개병제를 통해서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는 이러한 구조에 있는데도 저러한 전투력밖에, 저러한 경계력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정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한번 이 정책이 맞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원석 의원. 무엇보다도 군 하면 신뢰 아닙니까?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뭐 과거하고 군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이 안심하고 이 안보를 맡기려면은 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믿음이 깨지는 잇따른 그런 사건과 구설수들이 있는데요. 근데 좀 전에 이제 그 병사 인권 개선이나 이런 정책 변화가 가져온 결과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휘관들의 문제입니다. 예. 목선도 그렇고 또 뭐 헬기로 담배 심부름도 그렇고 예. 또 병사에게 대타로 네가 했다 그래라 이렇게 시킨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과거에는 군대의 기강 이러면은 주로 이제 병사들의 어떤 기강 이런 차원이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결국에는 이 지휘관, 지휘 라인들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책임 있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니 여기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군 수뇌부들부터 좀 철저하게 반성하고 또 문책을 하더라도 군 수뇌부부터 이 지휘 라인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지휘관들이 부대 관리 위주로 한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만 신경 쓰고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에 예.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는 것이 제기되어 왔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더 심합니다. 지금 탄약고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고요. 지난 목선 침투 때 보면 레이더에 걸렸는데 그것을 읽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숙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지휘관의 문제도 있지만 훈련시킨다고 청와대에 또 청원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정치권이나 청와대에서 강군 육성에 대한 다시 한번 어떤 뭐 중점 사항을 하든지 해서 다 잡아야 될 때로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것은 참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집권당이 지금 우리 국군의 기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지난번에 삼척 목선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정도 사안에 대해서 집권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오늘 이함대 사령부의 거동수사자 문제도 그 거동수사자를 못 찾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오늘 그게 이제 4일날 8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오늘 해군에서 발표한 이유가 뭐냐면 김중로 의원이 제보를 받아서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부랴부랴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김중로 의원이 제보를 받지 않았으면 이거 어떻게 붙였을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지난번 목선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언론 지침을 공보실장이 만든 다음에 그 축소 은폐한 언론 지침을 만든 다음에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합참 의장한테 미리 허락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발표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이 군 지휘부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지금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집권당에서 안 하냔 말이에요. 이것만큼 심각한 적폐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과감히 결단해서 지난번은 삼척항 목선 사건 그리고 이함대 사령부의 고도 수상자 문제 이거 진짜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집권당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현근택 대변인.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가 아마 은폐 허위로 자백하게 한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과연 이번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 그다음에 더구나 이제 초병이 둘이나 있었는데 바로 뭐 기동타격 때 출동시켰다는데 못 잡았어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부대 그럼요, 내에서.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보는데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정조사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범죄 행위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냥 아마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허위 자백을 시켰다는 분이나 아니면 뭐 사병은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시키니까 했겠죠. 그 시킨 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중에 사실 저는 미군들은요 핸드폰 예전부터 들고 다녔어요. 네. 물론 직업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출퇴근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새롭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출퇴근도 약간 출퇴근 아니지만 나갈 수 있게 하고 핸드폰 갖고 오게 하고 있는 걸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뭐 군기강이 해해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건 아니다. 왜냐면 우리도 사실 예전처럼 그냥 가두고 억지로 뭐 훈련시키고 기합 주면서 하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뭐 핸드폰 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국민이 더 이상은 군 자체 수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군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도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 나오고,
발표하면서 난데없이 군에서 조사해놓고 총리실 가서 발표하고, 오늘은 숨기려고 하다가 야당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있는 김중로 의원이 기자회견하니까 그제서야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군 자체 수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국정조사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차재원 교수, 혼날 때 따끔하게 혼이 안 나서 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 목선의 입항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지만 그 전에 사실 그러니까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국방이나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그 논의와 그러니까 그런 대책에 먼저 됐느냐 그 부분을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야당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국회 정상을 미룬 측면 그것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강 회의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저는 뭐 이 지금 여당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그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군대 생활을 한 지가 벌써 거의 한 30한 5, 6년 됐는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때에 비해서 병력 문화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죠. 그리고 상당히 군인권 문제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병력 문화가 혁신되면서 그와 함께 기강마저 해이해지는 이러한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실체를 정확하게 이번 주면은 한번 그러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여당이 좀 대승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세대 장병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까지 지휘관들이 못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